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토크의 빈본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드렸다시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진만 보고 메테오인 줄 알았지만 메테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텐텐 김태형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볍게 카메라 보고 팬분들에게 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타 디비전에서 듀얼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텐텐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중계진끼리 얘기하거든요. 동생인 줄 알았냐 몰랐냐? 닮았나 했다면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프로필 사진만 봤을 때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닮았네, 진짜. 느낌이 많이 좀 닮았지. 있네, 여기가 좀 약간. 네. 왜냐면 김태형 선수를 섭외하면서 사실 될까 안 될까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네. 경기장에 저는 보긴 했지만 네. 실제로 뭐 대화를 많이 나눈 적도 없었고, 그래서 태호 선수한테 연락처를 물어봐서 이제 제타 디비전 매니저님하고 얘기한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태영 선수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고, 제타 디비전의 관계자분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혼돈이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많은 팬들이 태영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프로게이머로 처음부터 했는지부터 해서 어디 팀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찐 팬들은 알고 있겠지만 네. 이제 퍼시픽을 보거나 제타 디비전에 텐텐 누구지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약간 태영 선수를 좀 알아가면 어떨까 해서 또 섭외를 드려봤고요. 지금 나이가 그러면 03년생. 03년생이 몇 살이죠? 저랑 10살 차이예요. 네, 22살. 아직 한참 어립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부모님들이 되게 기피하는 1순위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저희 세대 때는. 태영 세대 때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부모님은 뭐 프로게이머 한다고 했을 때는 말림이 없었나요? 좀? 부모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태호 형이나 저는 이제 하라는 거 다 해주시는 편이셔가지고 그냥 둘 다 프로 한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컴퓨터나 장비 그런 것들도 다 맞춰주시고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뿌듯하시겠네요. 형도 프로게이머고 형은 성적도 잘 나고 네. 동생도 어떻게 보면 2부에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 퍼시픽에 올라온 거니까 네.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게임한 거예요, 태영 선수는? 저는 이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긴 한데 5살 때부터 이게 조기 교육이에요? 네. 이게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제가 서든어택을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서든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형 턴, 내 턴 이렇게 하면서. 네네. 야, 아버님이 그렇게 게임 시키면 보통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등짝을 때리거나 그러는데 그러진 않았나 보네 진짜. 네. 확실히 이제 가족들이 다 게임에 친화적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럼 5살 때부터 아빠 무릎에 앉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갖고 기억나는 게임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저랑 둘 다 컴퓨터가 있었어가지고 형이랑 거의 어렸을 때부터 게임 탐방을 계속 같이 했거든요. 서든어택, 막 카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꽂혀가지고 형이랑 저랑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를 준비를 하다가 프로 준비하면서도 FPS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와가지고 막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버워치 이런 거 계속 꾸준히 하다가 발로란트 갑자기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한테 이거 발로란트를 해보자, 같이 해보자. 라이엇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걸 안 해? 이렇게 했더니 형이 나는 롤 해야 된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그 나이 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네. 형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같이 계속 해야 된다 해가지고 꼬드겨서 형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타 때부터 둘이 같이 그때 발로란트였죠. 발로란트 이제 찍고 이제 저는 약간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잠깐 또 쉬었구나. 네 쳤는데 이제 형이 갑자기 거기에 재미를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웃기네. 형은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시켰더니 네, 동생은 먼저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형이 또 하고 있고. 네. 형은 어쨌든 저번에 저 만났을 때 저희 촬영할 때도 제가 말했어요. 동생한테 잘하라고 제가. 왜냐면 동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맞아요. 갈림길에서 선택을 요런 쪽으로 하면서 약간 인생이 바뀐 거니까 네. 결국에는 둘 다 이제 발로란트 프로로서 성공 가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도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 프로게이머 지망을 하다가 네. 고2, 고3 때 많이 꺾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는 다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고1 때 이제 뭔가 그게 있었어요.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게임까지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약간 철 없는 어린 학교 던지고 게임에 네. 올인하고 싶다. 네. 이제 그거를 해갖고 제가 결국 자퇴를 해갖고 네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랑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거 뭔지 알죠. 예.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화를 내셨어요. 이제 게임하는 거 허락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까지 하는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바로 보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스케줄을? 네,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고 거기서 바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알바를 하면서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야, 어머니 아버님이 확실히 철저하게 약간 그래도 네. 너가 하고 싶은 건 해도
네.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그 선에서 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어쨌든 그러면은 발로란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첫 팀이 어디였어요? 원래 첫 팀이 이제 노셉션 게이밍이라고 이제 네네네. 태호 형이 처음으로 일본 팀을 가서 우승했던 그 직후에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노셉션에서 요즘에야 사실 한국 선수가 일본 챌린저스에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없을 때라서 어땠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 그때 형이 먼저 일본 팀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음. 이제 형이 정리해 놓은 이제 그 메모가 하나 있었거든요. 일본어 네. 게임할 때 이제 간단히 브리핑할 수 있는 그 어. 메모장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메모장 하나 붙들고 이제 일본 서버에서 계속 이 메모장에 있는 단어들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그걸로 시작한 거군요. 네, 그걸로 이제 시작해갖고 네. 점점 늘려갔죠 일본어. 그럼 노세션에 입단했다가 그 다음 이적은 또 어디로 가게 됐나요? 노셉션 때 제가 좀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이제 조금 일부에서도 오퍼가 좀 많이 왔었어요. 어디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말해도 네.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말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왔던 선수 다 2년 전 얘기는 다 합니다. 1, 2년 전 얘기는. 이제 하필 이제 왔던 게 네. RRQ랑 이제 글로벌 e스포츠에서 왔었는데 와 RIQ랑 G에서 네, 그때 제가 그 싸운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플래치더 선수랑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경솔한 발언을 한번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기회가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일본 챌린저스 내에서 계속 활동하다 또 이적을 한 게 T1 아카데미인 건가요? 네 그러면 노셉션 갔다가 파브 갔다 T1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 T1 팀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일본 팀을 두 팀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한국 팀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 원활히 소통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국 팀을 가고 싶긴 했는데 이제 한국 팀 일부 자리는 솔직히 너무 촘촘하잖아요 자리가. 근데 이제 그때 T1이 하필 딱 리빌딩하는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감독님한테 직접 연락을 했죠. 테스트 이제, 기회를 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감독님이 원래 테스트 보기로 했던 선수가 이제 공석이었어 갖고 가서 이제 테스트를 봤었는데 처음에 이제 연막이랑 감시자로 이제 볼 수 있겠냐. 테스트를. 네. 해서 네 당연히 볼 수 있죠 하고 이제 연막이랑 감시자를 이제 진짜 엄청 연습해서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왔는데 엔트리를 해야 되는 엔트리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엔트리로 봤다가 좀 기복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감독님이 다시 일주일 뒤에 태영아 혹시 감시자로 한 번 더 봐볼 생각 없겠냐. 그래서 이제 감시자로 갔다가 이제 그때 저희가 감시자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샷의 정교함이 좀 늘어나가지고 계속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가지고 갈 뻔했는데 이제 갑자기 메테오 갑자기 버즈 이제 형이 내 앞길을 막네. 네. 그러면은 메테오 선수가 만약에 이적을 안 하고 그러니까 T1이 이적이 안 됐으면은 네. 그러면은 텐텐 선수, 태영 선수가 T1에 감시자로 들어갈 수 있겠네. 네. 야, 이 세계선이 이렇게 비틀어진다고? 네. 와. 그래서 이게 조금 형이 그때 믿긴 했어요. 뭔가. 아니 네. 그지. 자기는 잘하고 지금 그때 성적 좋았을 때잖아요. 아니 네. 나 T1 갈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감독님이 나 테스트 보라고 기회 줬는데 갑자기 형이 와버리니까. 네. 근데 그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본인도. 네. 그 당시에 와 나 이거 붙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영아 진짜 미안한데 T1 1군 말고 아카데미로? 아카데미에서 할 수 없겠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네. T1에서도 태영 선수 놓치고 싶지 않았나 보다. 맞아요. 진짜로 네. 뭔가 얘는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네 맞아요. 진짜 잘 봤나 보다 테스트 그때. 네. 그러다가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제타 디비전 소식이 떴어요. 네.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네. 스크림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림을. T1 아카데미랑 네. 제타랑 좀 스크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뎁 선수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제타의 2군 애들을 끼고 스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제가 엄청 잘했거든요. 하드 캐리했구나 네, 진짜로. 그때마다 진짜 막 30킬 막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제타에서도 이제 약간 유언풀도 겹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타에서 약간 제의가 왔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놀랬던 게 제타 디비전이 약간 뭔가 리빌딩할 만한 낌새도 그런 게 네. 없었던 시기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제타 디비전의 느낌은 일본 순혈팀 그런 느낌의 팀이 제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제타는 꾸준히 한국인을 봐오긴 했어요. 오퍼를. 진짜요? 그 이주한테도 오퍼가 왔었다 했었고 태호 형한테도 제타 오퍼가 왔었어가지고 계속 한국인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였긴 했어요. 제타에서. 이게 종합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메테오 선수 덕분에 일본어 공부를 수월하게 해서 일본 팀의 노셉션 형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서 네. 노셉션 시작했다가 파브 갔다가 네. 어떤 감독에게 당돌하게 연락해서 T1 테스트를 봤는데 형이 야 동생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갔는데
또 아카데미 잘해가지고 네. 못했으면 연락이 안 왔을 건데 당연히 잘해서 제타에서 연락이 와서 제타로 자연스럽게 이적이 되는. 네. 좀 어땠어요? 꿈에 그리는 퍼시픽 무대였을 텐데 퍼시픽에 딱 출발을 하는 선상에 서서 2경기를 치렀는데 좀 어땠는지 그때 느낌이. 약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저도 임팩트를 좀 많이 그래도 남겼던 장면들이 조금 스스로도 많았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엄청 생각보다 많이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나 진짜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2경기긴 하지만 네. 본인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경기도 네, 하나 네, 있었고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이제 퍼시픽을 보고 발로란트 좋아하는 팬으로서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2경기를 네. 보여준 거라서 예.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지 1이 되게 그 꿈 같은 네. 퍼시픽 데뷔 무대가 되게 쉽게 끝났어요. 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이지 2를 준비하면서 되게 달리고 있을 텐데 지금 멤버가 그럼 슈가제로, 뎁, 엑스딜, 클레드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됐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합은 잘 맞추고 있나요? 초반에 애들이 다 이제 일본 돌아가고 저도 한국에서 쉬다가 다시 모여서 연습을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네. 너무 오르셨나? 그 대회 때는 네. 진짜 거의 이틀 만에 모여서 한 건데 합이 그렇게 잘 맞았는데 갑자기 너무 우왕좌왕을 해버리니까 초반에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암울했어요. 약간 콜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스크림이 있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다 못해서 그냥 불만 불평 있으면은 다 얘기하자. 나 다 얘기하고 싸우자. 예.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제가 네. 막 진짜 막 미친놈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어. 얘들아 우리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슈가 제로가 나는 뭐 이런 불만들이 있다 해가지고 슈가 제로가 약간 얘기하기 편하게 이끌어줘갖고 이제 그때 애들이 다 진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 해갖고 지금은 진짜 어떤 팀이랑 해도 다 이길 정도로 스크림 성적이 네, 지금 확실히. 좋아요 엄청. 아 역시 그 슈가제로 무설탕자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시네. 네, 아 무설탕자가 제타의 약간 근본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아 요즘 뭐 그때 그럼 싸우기 전에 스크림 승률이 약간 몇 할이었다면은 몇 할 정도 됐나요 그때? 그때 진짜 한 3할 2할? 와 진짜 거의 맨날 지는. 가졌구나. 네, 진짜 거의 맨날 적었고. 그럼 지금은 몇 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지금 거의 진짜 8할 9할 이 정도로 와, 미쳤다. 퍼시픽 팀이랑 해도 거의 다 이길 정도로 야 지금 다 그러면 이기고 있는 스테이지 거예요. 2 많이 기대되겠네 제타 팀들. 네. 제타 저 빨리 팬들은? 대회하고 싶어요 지금. 아 뭔가 약간 네. 진짜 보여주고 싶어. 네. 왜냐면 제타가 본인들의 인지도에 비해서 네. 제타가 성적을 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 정도는 얘기해 주잖아. 옛날에 제타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요즘 제타? 약간 게임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 아이스크림 녹여 먹는 메타였잖아요. 제타는 그 그죠. 전에.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그냥 어떤 맵을 해도 약간 자신 있을 정도로 진짜 브리핑이 너무 잘 돌아가지고. 진짜 그 정도야. 네. 와 이거 기대가 되네. 자 이어서 이제 뭐 선수 관련된 내용도 다 얘기해봤는데 태영 선수 닉네임에 대한 유래도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텐텐 선수의 닉네임의 좀 의미는 뭘까요? 이제 네이버 웹툰에 이제 빅맨이라는 농구 웹툰이 있는데 빅맨이요? 네. 내가 네이버 웹툰을 진짜 쿠키를 한 달에 몇백 개씩 굽거든요. 처음 듣네.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빅맨. 네. 아 여기 있네. 거기에 이제 네. 키가 작은 친구가 나오는데 네. 이제 텐텐을 좀 많이 먹거든요. 아 그 텐텐이요? 네, 그 그 젤리 약국에서 먹을- 파는 그 네. 텐텐. 네. 그 형이랑은 닉네임 유래가 너무 다른데요, 느낌이. 제가 원래 처음에 닉네임을 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메테형 해가지고 아. 그냥 메테형으로 할까 하다가 아 그건 너무 성의 네. 없다. 차라리 텐텐이 낫다. 네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음. 약간 그거 그냥 보면서 텐텐 약간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좋아할 것 같다. 발음하기도 쉽고. 근데 맞아요. 제가 일본 네. 느낌이 나긴 해요, 솔직히. 네. 뭐 그래갖고 들어보면은. 좀 일본을 노리고 타겟팅해가지고 지은 닉네임이긴 해요. 어쨌든 네. 로셉션에 갔다가 T1 갔다가 다시 제타로 일본 한국 일본으로 왔는데 혹시 이적을 한다면은 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다시 T1 1군으로. 다시 1군 T1으로 네. 감독님에게 못 보여준 나의 꿈을 다시 엔트리로 어떻게 그냥 저는 어떤 포지션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T1이면 된다 그냥 네. T1에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다 T1 선수로서 네. 확실히 근데 한국으로서 투하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퀄리티가? 너무 편하게 되고. 네. 확실히 좀 다르구나 다르기는. 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형이랑 같은 팀 가고 싶진 않나요? 형이랑 같은 팀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진짜 형도 네. 형도 원해요 동생을? 형도 원하는데 맨날 제가 옛날 네. 때부터 나 네. 형이랑 무조건 같은 팀 가고 싶다 이러면은 어. 근데 너 올 때쯤이면 형 군대 갈 걸? 자꾸 이러면서 약간 형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아 진짜. 형도 하면 좋은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자기도 이제 모르니까. 또 이런 질문 있어요. 메테오 선수랑 본인 중에 누가 또 게임을 잘하나요? 이거는 근데 네. 태호 형이 이룬 게 많지만 제가 더 잘하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 저는. 불만 있으면 메테오 선수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네.
스크림 할 때도 아이소 궁 저 데려가면 제가 다 이겨요 태호 형. 아 진짜? 네. 원래 아이소 공하면 또 메테오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좀 더 네. 1대1하면 이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고 네. 형한테 입 털었거든요. 네. 아이소 궁 에게 이랬더니만 이제 태호 형이 그 나지막한 부들부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형한테 이제. 자 퍼시픽에서 제일 붙어보고 싶으면 또 어디냐라는 또 질문이 있는데 어디랑 좀 붙어보고 싶어요? 무조건 T1. 아 무조건 T1? 네. 왜요? 제가 박살 내려고요. 아 박살 내려고? 네. 지금 그룹이 같은 그룹인가요? 네, 맞아요. 그죠? 언제 경기지? 한번 봐봐야겠다. 26일 날 그 T1 홈그라운드 아, 일정 맞네. 발표돼가지고 아 제타랑 T1 홈그라운드 이제- 사는구나 그러면. 네, 맞아요. 여러분들 T1 홈그라운드를 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형이랑 동생이 네. 맞짱 뜨는 걸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 무대 들어갈 때 피스범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좀 뭔가 짜가지고 하나 해줘요. 저는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형이랑 저랑 이제 한 무대에 서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어. 포옹하기로 형이랑 약속을 해놨거든요. 아니 포옹하면서 동생은 엄마 사진, 형은 아빠 사진 한 다음에 사진 가지고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내가 볼 때 엄마 아빠 엄청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진짜로. 괜찮은데요? 진짜로 아니면 가족 사진 들고 가가지고 네. 맨날 그 찡 어머님도 찡 어렸을 때 사진 들고 맨날 어. 부채로 막 응원하잖아요. 네. 카메라 지키니까. 근데 형제가 상대편으로 같은 무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나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약간 스페셜한 걸 좀 기대해 볼게요. 한번 형이랑 한번 좀- 얘기를 해봐요. 좋은 이거. 아이디어 같아요. 진짜. 엄마 아빠 제대로 누구 네. 오해할 수도 있다 진짜. 엄마 아빠가 이제 항상 새벽마다도 TV로 경기를 보시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형이랑 저가 둘 다 있으니까 오셔요? 네 이제 처음으로 직관하러 오시거든요. 어머니 하면 진짜 뿌듯하지 네, 그러면. 약간 서프라이즈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딱 이긴 다음에 뭐 네. 무대 인터뷰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아빠 네. 사랑해 한번 해주고 또. 네, 그죠. 요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꼭 발로란트 선수가 아니어도 된다. 일단은 라이벌로 저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아니 뭐 본인이 네. 얘기하면 되죠 저는 그냥. 일단 잼킨. 잼킨. 네. 왜요? 일체일 때도 제가 첫 데뷔전 때 잼킴이랑 붙었었거든요. 네네. 그때 진짜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잼킴이랑 스탯도 비슷했고 계속 거의 1, 2등 다툼을 잼킴이랑 하다 보니까 네네. 그때 오히려 잼킴이 저한테 팬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저랑 잼킴이 같이 메이드 카페도 갔었거든요. 둘이서 둘이 메이드 카페를 갔다고? 네, 둘이 메이드 카페를 갔어요. 어떻게 좋아하던가요, 잼킨? 아 싫어하던데요. 너무 싫어하던데요. 아니 잼킨 제가 같이 밥 먹어봤는데 네. 세일이 형이랑 이워 코치랑 이렇게 고깃집 밥 먹는데 2시간 반 동안 발로란트 얘기만 했어요. 혹시 메이드 카페에서도 발로란트 얘기했나요? 메이드 카페에서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헤어질 때 발로란트 들어오라고 듀오 하자고. 역시 발진남이야. 네, 네. 와, 내가 이래서 잼킨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그럼 롤 모델은 또 누가 있나요? 롤 모델? 롤 모델은 이제 제켄. 제켄. 센티널, 센티널 제켄. 어떤 네. 부분 때문에 제켄을 뽑았나요? 일단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좀 멋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솔직히 조금 모든 엔트리가 원하는 그런 다 갖춘 약간 듀얼리스트가 아닌가. 그러면 텐텐에게 글로벌에서 1등 엔트리는 제켄이네요? 네. 무조건 압도적인 제켄. 네. 그리고 또 멋있었던 게 네. T1에 부트캠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켄이. 네네네. 저희 바로 아카데미 뒷방이었는데 네네. 랭크하다 만난 거예요. 제켄을. 네. 근데 이제 제켄이 끝나고 나서 먼저 갑자기 저희 방 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저랑 강핀한테. 그래가지고 같이 트위터 팔로우도 마팔로 하고 그래서 원래 좋아했었는데 더 팬이 됐다. 더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진짜 만들어낸 멋있다 제켄이. 하면서. 야 제켄 선수가 또 이렇게 또 텐텐 선수의 롤 모델로 또 네. 다 의외다. 라이벌 잼킨, 롤 모델은 제켄이다. 네. 재밌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텐텐 선수에 대해서 선수 시작 그리고 유년 시절, 뭐 잼킨의 메이드 카페설까지 네.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이런 촬영을 하게 된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게요. 솔직히 네. 약간 맨날 유튜브로만 보다가 음. 약간 오니까 약간 좀 배경들도 좀 신기하고 네네. 빈보님 실제로 뵈니까 뭔가 좀 연예인 보는 느낌 나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신기하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감회가 약간 새롭고 제가 약간 1군에 올라오게 돼갖고 약간 이런 촬영 같은 것도 막 라이엇에서도 막 하고 여기 발투어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뭔가 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빨리 발로란트 하러 가고 싶어요. 네, 거의 젠킨 모먼트처럼 네. 바로 발로란트 켜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게 제타 팬들, 일본 팬들도 정말 많이 볼 거고 네. 한국에서도
텐텐 선수를 정말 아카데미 때부터 T1 아카데미 때부터 쭉 응원하는 팬들이 있을 텐데 네. 스테이지 2를 바라보는 텐텐과 제타 입장에서의 각오와 네. 목표 그리고 팬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지 1에서는 조금 시간이 없기도 했었고 제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던 상황이어갖고 좀 아쉽기도 해가지고 스테이지 2는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T1 홈그라운드에서 T1이랑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1 팬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는 T1 팬분들도 많으신데 그때는 이제 또 제가 혹시나 이기게 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텐텐 제타의 텐텐 김태형 선수와 함께했고요. 스테이지 2 제타의 많은 응원 그리고 태형 선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